아리송한 CSS의 가칭 해석 프로젝트 오아시스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CSS 선택자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자 우선순위가 어떤 말인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마크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H1을 먼저 꾸며줘 볼 거예요. 타입 선택자, 태그 선택자 선택해서 이렇게 배경색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선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H1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대상으로 두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오렌지로.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적용이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게 선택자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 누가 적용이 되나요? 알죠, 우리. 오렌지가 당연히 적용이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성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겹친다라고 하면, 그죠? 당연히 아래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요 작성된 요 내용은 덮어씌우기가 된 거다. 그죠? 번복한 거죠, 번복. 자, 이 내용은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렇게 끝이 난다면 영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찍을 필요가 없겠죠? 이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 태그 이름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전체 선택자, 모든 태그를 다 선택하는 와일드 카드예요. 맞죠? 아쿠아다라고 하면 모든 태그가 다 아쿠아가 되는 거죠. 지금 HTML, body,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태그들이 다 아쿠아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 H1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이건데, H1은 이 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요게 결국은 요것도 선택을 한 것인데 왜 아쿠아색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다. 이 전체 선택자보다 H1이 더 구체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든 태그 배경색을 바꾸겠다 이거고요. 이거는 모든 태그 중에 H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구체적인지 명확하죠. 얘가 더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대상이 더 적다 이거예요. 모든 태그는 뭐 200개인데 H1 요건 하나니까 얘가 더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당연한 걸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죠. 그럼 요거 지우고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게요. 클래스. 직접적으로 이름을 달아주는 거죠. 와우라는 이름으로 달았어요. 그 다음에 .wow 이런 식으로 클래스 선택자를 작성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아쿠아.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아쿠아가 되죠. H1이라는 태그 이름으로 선택하든 클래스 이름으로 선택하든 결국은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 아래쪽 게 이긴다라고 했으니 얘가 이기겠죠. 자, 그런데 이 클래스가 위로 올라가도 그럴까요? 요거를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태그랑 클래스끼리 붙은 거예요. 같은 대상을 선택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H1 오렌지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 오렌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새로 고치 마무리해도 안 되죠. 자, 제가 아까
그 별표 전체 선택자랑 태그 이름이랑 비교했었잖아요. 그래서 태그 이름이 이겼죠. 왜 이겼냐? 구체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중에 H1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들, 구체적이다. 자, 이번에는 H1이라는 태그 이름보다 wow라는 확실한 이름을 가진 요소가 더 구체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바이올렛이다.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만났을 때 누가 이길까요? 뭐 H1 요거는 이미 졌고요. 얘들은 패배자들이고 여기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와우라는 이름 똑같으니까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면 아래쪽 게 이긴다. 아쿠아가 유지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 앞단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앞단에 아까 봤었던 이 전체 선택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생략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여기 앞단에 이걸 지우고 H1 이렇게 된다. 무슨 의미예요? 얘는 모든 태그들 중에 와우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고요. 얘는 H1이라는 태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우라는 클래스를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 고치면 안 해도 알겠죠? 요게 우선순위가 높다. 맞죠? 물론 밑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같은 대상끼리는 아래쪽 게 이긴다. 비기면 아래쪽 게 이긴다라는 얘기.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 개념을 제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 시선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손들라고 한번 시켜본 거예요. 이 시선 가진 사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겠죠. 대상이 엄청 광범위해요. 점 종찬. 클래스 이름이 종찬인 것. 이름이 종찬인 것. 손들어봐라 이러면 이 시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종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당연히 이 시선 가진 사람들이 더 많고 대상이 더 많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점 종찬은 요거에 비해서 적은 대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당연히 우선순위가 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택자가 구체적이냐, 구체적인 이름이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점 종찬이 밑에 또 작성이 되면 당연히 동급끼리는 아랫게 이긴다라고 했으니 여기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단에 2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찬, 김종찬, 박종찬 다 선택되는 거고 얘는 이 시선 가진 사람들 중에 종찬이니까 딱 제 이름이 종찬이에요. 딱 제가 선택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뭐 이종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이 좁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건 어떤가요? 상수동 사는 이종찬. 저희 그 빈캠프가 상수동에 있거든요. 4번 출구. 아무튼 이렇게 되면 상수동 안에 있는 이종찬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뭐 뉴욕에 있는 이종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종찬 동명이인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대상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뭐예요? 한 칸 띈 거. 자식 선택자.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대상을 가지고 선택이 되느냐.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떤가요?
클래스를 하나 더 넣어주는 기법이 있죠. 클래스를 하나 더 넣어주는 기법은 H1 대상으로 요거의 이름표를 하나 더 추가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한 칸 띄어쓰기 한 거는 어떤 의미냐? 얘는 클래스명끼리 구분하고자 하는 구분자 역할인 거죠. 이것도 작성해 볼게요. H1이면서 wow2 아쿠아로 하겠다. 그럼 누가 이기나요? wow2가 이길까? wow가 이길까? 자, 여기에 클래스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얘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기자. 왜냐? H1 wow2랑 H1 wow랑 동급이에요. 얘랑 얘가 동급이기 때문에 아래쪽 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어떻게 작성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 순서가 뒤바뀌어도야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H1이면서 wow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wow2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풀네임이죠, 풀네임. 전체 이름. 이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최대치 정확한 구체적인 이름. 맞죠? 네. 우선순위가 높죠, 아쿠아가. 당연히 제일 높다.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자,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말고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는 선택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선택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덴티티잖아요. 고유한 이름. 이 전체 HTML 페이지에서 유일한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ID wow는 선택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얘는 점이 아니라 샵 또는 우물정자 또는 해시. 그죠? 해시가 맞죠? 맞나? 자, 와우 이렇게 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파이어브릭 벽돌색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냥 얘를 부르는 이름을 아이덴티티 명확하게 지정을 한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클래스로 아무리 어떤 작업을 해도 클래스는 재활용 가능한 요소예요. 여러 요소에 똑같은 이름을 많이 달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제가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종찬이라는 이름은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고유한 이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얘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선택자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와우, 호버, 백그라운드 컬러, 딥스카이 블루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거 적용될까요? 적용되죠. 맞죠? ID 와우에 호버 됐을 때 요거 뭐라고 그러나요?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죠. 이 발음이 뭐냐? H5번이야? 하버냐? 호버냐? 아무튼 자, 이거 가상 클래스라고 부르죠. 가상 클래스는 원래는 없는 클래스인데 마우스 오버 했을 때만 이 클래스가 붙게끔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클래스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지 않고 위에 작성이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H1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샵 와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 와우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버는 안 먹어요. 왜요?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아무리 호버를 많이 하더라도 얘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성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호버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이 초심자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선택자를 잘 봐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선택자를 파악을 하지 않고 덜컥 이름 맡은 거죠. 그래서 이걸 수정해야 돼요. 전에 누군가 작성한 10년 전에 작성된 선택자를 내가 파악하지 않고 그걸 수정하려고 하면요.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이거 왜 적용 안 되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죠. 이거 중요하다. 느낌표 임포턴트를 이 겹치는 속성한테 한 칸 띄고 느낌표 임포턴트 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되죠 이러면. 하지만 이거는 완벽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이 CSS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이 틀이 있죠. 그죠? 위계질서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위계질서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위계질서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위계질서예요. 근데 이 임포턴트는 그걸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너무 임포턴트로 다 해버리게 되면 정말 그걸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꼭 어떤 양념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소량으로 쓰는 거는 맞는데 다 임포턴트를 때려버리게 되면 사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협업하는 개발자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선택자를 리팩토링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 순간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이 임포턴트를 무조건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여기 있죠. 또 스타일, 어트리뷰트, 발음이 좀 그런데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적는 방법이 있어요. 어플. 여기다 다이렉트로 적게 되면 적용이 되죠. 퍼플이라고. 맞죠? 이거는 클래스 선택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아이디 선택자보다도 높아요. 그죠? 아이디는 어쨌든 이름인 거고, 근데 이 스타일은 그냥 몸에다가 바로 작성해버린 거예요. 몸체에다가 완전 귓속말로 다이렉트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이디보다도 높아요. 근데 이건 뭐 선택자 개념이 아니니까 좀 특수한 경우죠. 하지만 임포턴트한테는 져요. 임포턴트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임포턴트가 이길 수 있는 건 임포턴트밖에 없어요. 임포턴트가 두 개가 겹친다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임포턴트가 이길 뿐이에요. 그래서 임포턴트로 한번 망가뜨려진 어떤 규칙은 임포턴트로 막을 수밖에 없다. CSS 선택자를 싹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검사하게 되면 H1에 쭉 내려보면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스템, 기본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태그 이름으로 선택한 거, 클래스가 더 붙은 거, 클래스 2개, 자, 이렇게 취소선이 가 있죠.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취소가 되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엘리먼트 스타일, 이 부분, 퍼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게끔 됐다. 자, 태그 이름, 클래스, 아이디, 엘리먼트 스타일, 이렇게 우선순위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 여기에서 요거 누른 다음에 호버 하게 되면 이것도 취소선 가 있죠. 여기에 호버 됐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임포턴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 무엇보다 앞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호버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 파악을 해보시려면 이 검사 기능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여기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고치기를 권장드려요. 이렇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임의로 내가 새로 선택자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까지 대략적인 걸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실용적인 예제를 통해 우선순위 문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인보우 여기 레인보우 전체한테는 뭐 마진 탑 뭐 줄까요? 이렇게 주고 LI한테는 뭐 디자인을 좀 해주도록 하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살짝 밝은 회색이고 마진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패딩 뭐 이렇게 넣어줬어요. 무지개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해야 되니까 보더 레프트 그죠? 보더 레프트도 뭐 0.5 EM 해가지고 솔리드 뭐 블랙을 했다. 맞죠? 그러면 레인보우 LI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레인보우 LI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 색깔에 대한 이름으로 요 보더와 요 글씨 색깔이 변하게끔 하겠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달아야죠. 요 LI한테 레드라는 클래스를 달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가 달렸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점 레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LI의 공통적인 디자인은 레인보우 LI 한 칸 띄어서 자식 선택자 개념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레인보우 UL 안에 있는 모든 LI는 이 공통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한 거고요. 첫 번째 LI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으니 레드라는 클래스를 달았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더 컬러 레드, 컬러 레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컬러 레드는 적용되죠. 왜요? 레인보우 LI에는 컬러 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니 겹치지 않은 거예요. 레인보우 LI랑 레드랑 똑같은 대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컬러 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되는데 보더 컬러는 여기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겹친다.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했다.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클래스 이름이 있고 태그 이름이 있고 얘는 클래스 이름 하나만 있으니 위에 있지만 우선순위가 높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레인보우 LI이면서 레드인 거 요런 클래스 개념으로 작성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 문제에서 얘가 이길 수 있어야 적용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시선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